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할머니부터 3대째 이어오는 이름난 국밥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엔 시어머니가 혼자서 운영하시던 곳이었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께서 제게 가게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었어요. 아가, 나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가게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엄마, 오늘 처음 인사드리러 온 애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난 국밥집 안 할 거라고 했잖아요. 미선이 주라고요, 미선이. 미선이는 나더러 국밥집 물려주려고 하느니 차라리 자길 죽이라더라. 국밥이면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국밥 좋아하는 남자도 쳐다도 안 본다는 애한테 무슨. 그럼 난 좋다고 했어요. 나한테 시집 오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말로 꼬셨는데 엄마가 첫 만남에서부터 그런 이야기하면 내가 뭐가 돼요. 그랬어? 아유, 미안하다. 난 널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대명이 할머니랑 같이 읽어온 이 식당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일이 좀 고되긴 해도 단골도 많아서 틀림없이 잘 될 거야. 네? 그건 대명 씨랑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머님께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보고 대뜸 식당을 물려받으라고 했을 때 저는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국밥집을 운영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신우는 어렸을 때부터 국밥을 너무 싫어해서 억지로 먹이려는 어른들과도 대판 싸우며 자란 모양이라 물려받을 사람은 남편밖에 없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도 회사 생활을 하며 월급 받아 생활하고 싶어 했지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요. 식당 일 보통 일 아니야. 국밥집이라 이른 아침부터 손님도 많고 밤 늦게까지 해야 하거든. 우리 할머니 저 국밥집 한 이후로 딱 3번 쉬었다고 했거든. 그때가 언제인 줄 알아? 언젠데? 우리 아빠랑 고모, 작은 아빠 결혼할 때.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안 쉬었어. 진짜 대단하지 않아? 와, 진짜 대단하시네. 그러니 단골이 저렇게 많으시겠지. 그러니 그 단골들은 기대감이 얼마나 클 거야. 아무리 같은 집안에서 물려받은 일이라지만 결국 주인이 달라지는데 맛이 같을 거란 보장이 있어? 우리 엄마가 시작했을 때도 맛이 변했단 소리 나와 얼마나 힘들었다는데.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적당히 생각해보겠다, 고민해보겠다 핑계대면서 흘려들어. 남편은 그 문제에 은근히 완강한 고집을 부렸는데 저도 딱히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라 남편 의견에 따랐죠. 하지만 마치 그 일은 운명처럼 저희 부부에게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IMF로 실직자가 되면서 결국 그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미안해. 당신 절대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뭐가 미안해. 지금 이 상황에 어머님께서 가게 가져가라고 하셔서 얼마나 다행인데. 일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집들도 많은데 우린 얼마나 다행이야. 그래도 솔직히 일할 곳이 있다고 해도 가게가 잘 될까 싶기도 하고. 걱정하지 마. 이럴 때일수록 국밥 같은 음식 더 찾게 되는 거야. 물론 힘든 상황도 있겠지만 결국 보란듯 이겨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작한 국밥집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자식들 결혼하던 날 3일 말고는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다던 시할머니도 너무 대단했고 아까워 팔거나 남에게 주고 싶지 않다던 어머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어머님이 있어 견딜 수 있었고 저희 부부는 기어이 확장 이전을 할 만큼 가게를 키워냈어요. 초반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고 장사가 잘 되자 돈 버는 재미를 알게 되어 쉬지 않았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 지금은 분점도 여러 개 있고 3남매를 모두 어엿한 성인으로 잘 키워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일찍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막내딸도 서울 상위권대학에 입학해 주변에 부러움을 샀죠. 민호 엄마는 어쩜 그렇게 애들을 하나같이 잘 낳아놨어? 애들이 인물 좋아, 능력 좋아, 성격 좋아,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거기다 민호는 이번에 미국에서 박사 땄다며? 어머머, 정말? 둘째도 미국에 있다지 않았어? 그래, 경희도 미국에서 변호사로 잘 나가잖아. 돈도 잘 벌어. 이번에 민호 아빠 생일이라고 돈 100만 원 보냈다며. 정말 좋겠다. 어쩜 자식 농사를 잘 지어놨을까? 비결이 뭐래? 뭐겠어. 쩐이 많잖아. 쩐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은 가게가 저렇게 잘 되는데 그 돈 다 어디에 썼겠어? 애들 교육에 몰빵했지. 내가 알기론 교육이야 남들 하는 만큼 했지 뭐 특별한 것도 없던데 뭐. 그냥 애들이 하나같이 공부 욕심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나마 덜한 애가 셋째 경인이잖아. 그런데 봐. 경인이도 누구나 알만한 대학 가서 지금 장학금 받아서 학교에 돈 한 푼 안 냈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 부부 앞뒤를 가리지 않고 흘러다녔고 3대째 물려받은 식당을 잘 키워낸 만큼 잘 자라준 자식이 저희의 훈장이었어요. 그런데 태어나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도 기어이 문제가 생기고 만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찾아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둘째 딸 경희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대학 나와 변호사로 일하던 딸이 갑자기 결혼할 남자가 있다며 연락을 한 것이죠. 엄마, 나 결혼할 남자 있어. 뭐? 갑자기 결혼이라니. 너 만나는 남자 있었어? 응, 내년이나 같이 들어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프로포즈를 받게 돼서 말이야. 그래? 아유, 참 기쁜 일이긴 한데 너무 당황스럽다. 어떤 사람인데? 설마 미국인이야?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서 국적은 미국인이 맞지만 우리나라 사람이야. IT 기업 다니는 사람인데 그 회사 다니는 의뢰인을 만났다가 알게 됐어.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1년씩이나? 너는 1년씩이나 만났으면서 왜 이제야 말을 해? 민호도 그렇고 우리 멀리 떨어져 산다고 너무 소외시키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섭섭해. 괜히 기대하실까 봐 그랬지. 오빠도 두 분한테 말씀드리고 난 후로 전화할 때마다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다면서 부담이 좀 되나 보던데? 결혼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말하기 그랬지. 근데 결혼해도 좋겠다 싶어서 결심이 섰어. 그래. 그럼 너도 결혼해서 거기서 영영 살 생각이야? 아니, 솔직히 난 미국 생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 거 알면서도 계속 고민했던 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이었거든. 다행히 이 사람이 한국 지사 발령받아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 정말? 아유, 정말 다행이다 그건. 그럼 언제쯤 들어오려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일단 그렇게 아시라고 연락드린 거야. 어쩌다 보니 자식이 둘이나 외국살이하게 돼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그 큰 나라에까지 가서 인정받는 인재가 됐다는 건 좋았지만 그만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늘 아쉬웠습니다. 첫째 아들이 미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앞으로는 영영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렵겠구나 하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똑같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먼저 결혼한다고 하니 가슴부터 철렁하더라고요. 다행히 딸은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 살 생각이었고 사위가 될 사람도 그걸 이해해줬다고 하니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생각이라더니 서너 달이 다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거예요. 경희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어? 엄마, 그게 실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며칠 전에 내가 헤어지자고 했거든. 어?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었어? 그 사람이 한국 지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걸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장남이기도 하고 두 분은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 아휴, 그렇겠지. 엄마도 네 오빠 미국에서 살 생각하면 가끔은 애가 다 죽겠는데. 거기다 한국 지사로 가는 이유를 나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마음에 드시겠어? 말을 왜 또 그렇게 했대? 너도 좀 곤란해졌겠네. 자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 이유로 그렇게 큰 반대를 할 줄은 몰랐나 보지.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냥 헤어질까 봐. 그래, 뭐 어쩌겠어. 현실적으로 네가 한국에 들어와 살고 싶으면 그에 맞는 사람 만나야지. 한국 와서 좀 쉬면서 한국 사는 사람들 만나봐. 그게 더 낫겠다. 남들은 결혼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렇게 만나던 남자를 정리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딸이 갑작스럽게 귀국을 한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닌 예비 사위와 함께 말입니다. 경희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짐 좀 받아줘. 힘들어 죽겠어.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서 들어와요. 그제까지만 해도 연락을 하면서 별말을 못 들었는데 느닷없이 들이닥친 두 사람에 우리 부부는 어안이 벙벙했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일단 밥을 먹여놓았더니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 바로 뻗어버리더라고요. 피곤해 보이는 거야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는데 초면이고 자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차마 잠자러 들어가지 못했고요. 저희 부부는 자초지종을 묻고 싶어 예비 사위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모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걱정스럽긴 한데 경희가 헤어지자고 해서 바로 휴직 깨내고 들어온 거예요. 뭐? 그럼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와버렸다는 거야? 우리 딸 때문에? 아휴, 아무리 우리 딸이 좋아도 그건 아니지 싶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뜻을 꺾지 않으실 분들이라서요. 아무리 둘이 뜻이 있다지만 부모 설득 하나 못하는 결혼이라니 나는 반대야. 결혼 같은 인생의 중대한 일을 두 사람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할 일은 아니지. 이런 일일수록 힘들어도 절차를 잘 밟아야 나중에 탈도 없고. 일단 며칠 쉬었다 돌아가서 부모님 설득해 보게나. 그게 실은 저도 좀 도망치고 싶었어요. 도망?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비 사위는 훌쩍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더라고요. 자기도 민망한지 고개를 푹 숙인 채였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저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려서부터 힘들게 살았는데 장남이라 제게 기대도 크고 의무감도 많이 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빨리 자라서 호강시켜달라, 돈 벌어 얼마 줄 거냐, 그런 소리만 들었고요.
처음엔 어머니께서 돈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그게 고스란히 전부 두 분 생활비로 쓰신 걸 알게 되고 최근에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 뒤로도 요구가 너무 많아지시기만 하고 이러다간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싶어 경이랑 결혼해 한국에 오려던 건데 제가 간단히 반대하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저 자식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마음에 반대하신 게 아니라 가까이에 두고 부려먹을 자식이 필요해 그런 거라고요. 세상에, 여동생도 있다지 않았어? 똑똑한 애라 저한테 하는 거 보고 불안했는지 일찍이 집 나가 독립해 산 지 오래예요.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한테 더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다 큰 성인이 된 아이가 결혼할 예비 장인 장모 앞에서 불우한 가정사를 꺼내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비 사위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오죽했으면 도망 입국을 했나 싶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울지 말라 다독이며 안아주었죠. 알았어. 일단은 그래, 있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보기로 했어요. 두 아이에게 닥친 문제는 제쳐두고 셋째 딸도 자취하고 있어 남편과 둘만 있던 집에 오랜만에 복작복작해져 좋더라고요. 매끼 딸과 예비 사위를 위한 요리를 하는 것도 즐겁고 오랜만에 딸과 팔짱 끼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사위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한국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는 편이어서 소통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딸과 사위가 매장에 나와 일을 거두는 걸 보고 다들 부럽다 한마디씩 하는데 어깨가 다 으쓱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었어요. 예비 사위가 있다 보니 저도 남편도 집안에서 옷을 편하게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둘 문제로 딸과 사위가 다투는 소리가 저희 부부가 있는 안방까지 들리는데 그거 참 눈치 보이고 불편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돌아가. 누가 나 따라오라고 빌었어? 내가 혼자 가겠다는 거 헤어지기 싫다고 따라온 건 너잖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소리 좀 낮춰. 어머님, 아버님 계시는 집에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야? 내가 그럼 화 안 내게 생겼어? 네가 날 따라 여기까지 온 건 부모님 뜻 어겨가며 결혼식 올릴 결심 정도는 하고 온 거 아니야? 언제 허락받고 언제 결혼하자는 건데 결국 마냥 기다리자는 거잖아. 너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 수 있어? 곧 비자 만료되면 어떻게 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거냐고. 설득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 설득해 볼게. 언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더니 결국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도 못한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야. 다만 내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은 해볼 만큼 해봤다 싶은 노력을 하고 싶을 뿐이야. 나중에 불효했다 후회하기 싫어서. 그게 그렇게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서 효도해. 그게 좋겠어. 사위는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연을 끊지는 못하겠다더라고요. 너무 착한 아이고 여린 아이니 충분히 그럴 만하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이유로 부모를 등진다고 하면 그다지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을 시키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남편은 결심한 듯 제게 그랬습니다. 그냥 쟤들 내보내는 게 어떻겠어? 내보내자고? 집어넣어서? 어차피 애들 결혼할 때 여의치 않으면 집은 우리가 해주기로 했잖아. 종현이 자기 집에 결혼 허락받을 때까지 계속 여기 있을 생각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도 불편하게 이렇게 있기는 좀 그렇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근데 경희 쟤
지금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는데 괜찮을까? 마지막으로 어쩔 셈인지 불러다 제대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주자고. 그렇게 남편은 결심한 듯 두 아이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딸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고 예비 사위는 어쩔 줄을 몰라 쩔쩔매며 불편한 자세로 앉더라고요. 편하게 앉으라는데도 고개를 푹 숙이는 게 마치 죄 지은 사람 같았어요. 이달 말까지 집 얻어줄 테니까 둘이 나가 살아라. 어? 아, 됐어. 여기 있으면 돼. 나도 그냥 주겠다는 거 아니야. 두 사람 정말 부부로 살 결심이 섰으면 주겠다는 거지. 너희 결혼할 때 엄마 아빠가 힘들면 집까지는 해줄 생각이었으니 부담 갖지 말고. 다만 어중간한 마음으로 같이 살다 헤어질 생각이면 애초에 받아가지도 말았으면 해. 어중간한 마음은 아닌데. 아니면 종현이 사정 뻔히 알면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렇게 윽박지르고 닥달해도 돼? 닥달한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그렇지. 벌써 미국 온 지도 2달이 다 돼가는데 나야 그렇다 치지만 종현이는 비자 문제도 있고 이럴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 아빠한테도 짐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래. 종현이 너는 어쩔 셈이야? 계속 부모님 허락 기다릴 거야? 비자가 만료되면 다시 미국에 갔다 오려고? 일단 회사 문제도 있어서 한번 들어갔다 오긴 해야 해요. 지금도 꾸준히 연락드리고 있고 이번에 혼자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단판을 짓고 올 생각이에요. 그래도 허락 안 해주시면 그러면 어쩔 거야? 그땐 이 두 분만 허락해 주시면 전 그냥 여기서 결혼식 올리고 경이랑 살고 싶어요. 그 결심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부모한테 상처받은 마음은 알지만 부모와 네가 꾸린 가정 사이에서 흔들리거나 고민하게 될 것 같으면 시작도 하지 말고. 아닙니다. 저 정말로 경이랑 살고 싶어요. 이젠 헤어져서 살 자신도 없지만 무엇보다 부모님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면 그땐 정말로 부모님 뵙고 살 자신도 없어요. 생각보다 사위가 결연한 표정으로 단단한 결심이 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을 해주기로 했어요. 딸은 미국에 살면서 일이 너무 힘들고 쉬고 싶었다며 당분간은 저축한 돈을 쓰며 쉬겠다고 해서 사위의 한국지사로 출퇴근이 쉬운 곳으로 얻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사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머지않아 한국지사 발령을 받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기어이 자기 부모의 허락을 받아왔더라고요. 공항으로 데리러 갔는데 귀국장의 모습을 드러낸 사위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알았죠. 힘들게 허락받았으니 이제 큰 고비는 넘겼구나. 이제 별탈 없겠지 싶었는데 그건 저희 부부의 착각이었습니다. 이 일은 귀국한 예비사돈과 상견례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참 한국은 여전하더라고요. 확실히 미국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나라기는 해요. 미국이 확확 바뀔 때 한국은 여전히 고여있는 느낌도 있고요. 뭐 변했다고 하더니 미국 따라오려면 아직 먼 것 같네요. 오랜만에 오셨을 텐데 변한 게 없어 섭섭하신가요? 섭섭한 건 없고 그저 그때 이민 가길 잘했다 그런 생각은 듭디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쭉 미국에 살았음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얻은 시민권인데요. 그러세요? 많이 서운하시겠어요. 애들이 한국에 살겠다고 고집해서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게 또 내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두 사람 결혼을 허락했으니 결혼식은 우리 쪽에 좀 맞췄으면 하네요. 어떤 식으로 맞춰달란 말씀이시죠?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애들이 미국에서 결혼했으면 합니다. 엄마,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잖아요. 끝난 이야기는 무슨.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까진 양보 못하겠으니 그래. 우리가 미국에서 산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 초대할 만한 사람이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 보고 전부 한국으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초대할 사람이 누가 있다 그래요. 엄마 친구들, 아빠 친구들 해봤자 10명도 안 될 거고, 오히려 한국에 계신 친척분들이 더 많은데, 그럼 그분들은 초대 안 하실 생각이에요? 그래도 그게 아니지. 미국에서 성공해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기껏 미국까지 갔는데, 그럼 한국에 들어와 결혼시키란 말이야? 아버지! 예비 사돈이 생각해둔 바가 있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저 억지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 말로는 두 분 모두 사회적인 성격은 아니라 미국에 초대할 만한 지인이 많지 않고 참석이 필요한 친척들은 한국에 계시는데 왕래가 없어 그마저도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미리 의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각국에 초대해야 할 사람이야 있겠지만 그 수로만 따져봐도 한국이 더 많아서 한국에서 하시는 게 더 유리한 것 같은데 종현 어머니 뜻이 정 그러시면 차라리 양측에서 따로 하는 건 어떨까요? 예?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자 이 말인가요? 네. 그러면 저희나 우리 애들이 좀 번거롭고 피곤하겠지만 양측에서 원하는 하객도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저희 쪽이 초대할 하객이 많으니 한국 결혼식 비용은 저희 측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미국 결혼식은 종현 어머님 아버님께서 부담하시고요. 예? 아니, 뭐 굳이 결혼식을 두 번이나? 뜻을 맞추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잖아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요. 아유, 우리가 시간도 없고 바쁜 사람들인데. 제가 양쪽 국가에서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각자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자고 하니 미국 결혼식 이야기가 쏙 들어가더라고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바깥사돈과 안사돈은 입을 꾹 다물었고요. 결국 안사돈은 입술을 쌀쭉거리면서 한 발 물러섰죠. 뭐 여기 결혼식 비용을 사돈께서 다 부담하신다고 하니? 뭐 그럼 그렇게 하시고 굳이 미국 결혼식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저희도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서요. 결국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고 자연히 결혼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는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은 상견례를 끝내기 바쁘게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법인데 처음부터 기싸움하듯 그런 요구를 한 사돈들이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경이 시부모짜리 생각하면 결혼시켜도 되나 싶어. 미국에 산 지 30년이 넘었다더니 미국인이 다 됐나 봐. 미국 찬양에 아주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으니. 그러게요.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자기 아들 보고 은근히 패배자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도 언짢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크게 발전했는데 자기들 살았던 30년 전처럼 생각하고 아주 별꼴이었어요. 내 친구도 한참 전에 미국 이민 간 지 오래지만 좋지는 않아. 한 번 만나봤는데도 종현이가 얼마나 힘들게 컸을지 눈에 훤히 보였어. 그러게 말이야. 왕년에는 사업가로 잘 나갔다고 하더니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서 이래저래 애들한테 보태줄 것도 없으니 괜히 그런 걸로 트집 잡나 싶기도 하고. 하여튼 참 마음에 안 들어. 마음 같아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춘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결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첫 만남에서부터 대뜸 국밥집 물려받으라는 시어머니 요구를 들어야 했고요. 사돈댁이 마음에 들지 않긴 했지만 부부로 함께하고 싶다는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올 무렵 갑작스럽게 받은 사부인 연락을 시작으로 결혼 전 파토가 날 뻔했습니다. 네? 비행기표를 해달란 말씀이세요? 네. 한국에서 결혼식 하시기로 하셨으니 그것까지 부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종현이한테 이야기해서 두 분 표는 미리 결제해 두는 걸로 할게요. 아니요. 갈 사람이 더 있어서요. 7명 되네요. 네? 7명이나요? 그 사람들이 우리 여기 정착할 때부터 옆에 있던 30년 지기 친구들이라 사실상 종현이 업어 키운 거나 다름없는 이모들이라서요. 아니 그쪽은 안 싸돈 손님들이니 안 싸돈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싸돈 하객 티켓까지 저희 쪽에서 부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우리 아들 한국에 가서 사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만한 대접도 못 받나요? 앞으로 사돈은 우리 아들 자주 보며 우리 대신 효도받을 거 아닙니까? 효도랄 게 있나요? 저희도 가게 일로 바쁜데 애들 만나면 또 얼마나 만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래저래 애들 형편상 전반적으로 결혼식에 드리는 비용을 저희가 하기로 한 건데 그것까지 부담하라고 하시니 솔직히 좀 너무하다 싶네요. 너무해요? 저야말로 너무하네요. 듣자 하니 국밥집 하셔서 돈 좀 모으셨다는데 내가 막말로 국밥집이나 하는 집에 내 아들 보낼 생각하면 좀 속이 타요. 그나마 사돈댁이 성공한 식당이라고 하니 말을 안 했지. 아이비리그까지 나와서 능력 있는 우리 아들 데려가려고 줄 서려던 쟁쟁한 집안이 줄을 섰는데 국밥집 사위 타이틀은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사돈, 지금 말 다 했습니까? 국밥집이 어때서요? 그걸로 우리 애들 둘을 유학 보낸 처예요. 듣자니 종현이는 학비 대줄 형편이 안 돼서 대출에 아르바이트까지 힘들게 졸업했다면서요. 갑자기 우리 집 형편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도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내 딸 시집 보내는 건데 속이 쓰려도 내가 더 쓰리지 않겠어요? 저는 사돈이 하찮게 여기는 국밥 팔아서 재산이라도 얻었지 애들 결혼한다고 돈 보태주는 건 고사하고 비행기 티켓 하나도 못 끊는 집안이라니요. 내가 돈이 없어 못합니까? 속이 쓰려서 못한다고요. 나는요, 이 결혼에 돈 한 푼 쓰기가 싫어요. 거저 결혼해도 내 아들이 아까운 결혼이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하지 마세요. 나도 도저히 사돈 같은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네요. 씩씩거리며 전화를 끊자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이 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는지 진정하라며 찬물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심보 주제에 어딜 감히? 진짜 보통 여편네가 아니야. 아주 질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 여편네라고. 왜? 자기 하객들 티켓까지 끊어달래? 내가 진짜 자기들 티켓도 끊어달라는 거 듣고 기가 막혔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우리 집을 완전히 무시해도 개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자기 지인들 티켓까지 우리한테 넘겨? 안 돼. 나는 이 결혼 못 시키겠어. 저런 상종 못할 여편네를 시어머니로 모셔야 한다니 안 되지. 저희는 딸과 사위를 불러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위는 또 죄인처럼 앉아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꽉 막힌 듯이 답답했어요. 애는 무슨 잘못이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또 자책했겠죠.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문제는 제 선에서 정리했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정리할 테니 제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말 것도 없어. 티켓은 해줄 생각도 없고. 솔직히 나는 종현아, 결혼도 좀 물리고 싶다. 엄마! 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종현이 앞에 두고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나는 영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일을 하찮게 여기며 국밥집 사위로 보내기는 아깝다느니 엄마 아빠가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어머님이 그러셨어? 그래. 내가 장사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지만 그렇게 무례하고 뻔뻔한 사람 참 오랜만에 만나본다. 종현아, 미안한데 나는 너는 품어도 너희 부모까지 품지 못하겠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 대신에 제가 이렇게 사과할게요. 제발 결혼만은 하게 해주세요. 부모님 모시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그런 말만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같이 착하고 순진한 녀석이 부모 없이 결혼할 수 있겠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부모님과 경희 사이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이 문제도 제가 먼저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두 분 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해결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신 사과드릴게요. 둘째 딸은 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했다는 말에 상처받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사과하는 사위를 돌려보내고 딸에게도 진지하게 한번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사위가 자기 부모를 완전히 끊어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마음이 무르내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딸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고 결국 우리도 그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사위가 아주 안쓰러운지 계속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위 쪽 가족이 없다 보니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렇게 많은 하객을 초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에게 급한 연락이 온 것이었죠. 엄마, 큰일 났어. 왜? 갑자기 또 무슨 일인데? 지금 우리 집에 어머님, 아버님 와 계셔. 뭐? 갑자기 왜? 설마 결혼식 참석한다고 왔대? 그런가 봐. 종현이도 난처해 하긴 하는데 갈 곳 없는 부모님 바로 내보낼 수도 없어서 쩔쩔매고. 나 진짜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나오실 줄은 정말 몰랐어. 지금도 갑자기 무슨 30년 전에 먹었던 무슨 막걸리를 사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몰라. 나 진짜 결혼 없고 싶어. 결혼식을 불과 5일 앞둔 상황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죠. 전에 사위가 집에서 쓰던 짐을 붙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 주소를 알게 된 모양이고요. 너무 황당해 이럴 줄 알았다. 그러게 진작 파혼했어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자 남편은 말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이어 헐레벌떡 사위가 뛰어들어왔어요. 결혼 오퍼. 네? 장인어른. 장인은 무슨 장인이야. 식도 안 올렸는데. 종현아, 너한테 기회를 몇 번이나 줬지 않냐.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와 네 아내 될 사람 부리면 네가 중간에서 알아서 커트하고 해결해야지. 결혼 직전까지 이런 문제로 내 딸 속 썩이는 사람이라면 나는 결혼 진행 못한다. 내일 모레라도 해서 없는 거 문제도 아니고 식을 올렸다고 해도 이혼시키는 거 그것도 문제도 아니야. 부모 문제로 내 딸 울릴 거면 시작도 하지 마. 그런 줄 알고 가봐. 아버님,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지금 당장 돌아가서 해결할 테니 제발 그 말만 말아주세요. 내가 지금 너 겁주려 하는 말 같아? 내가 너를 예뻐해 양보하려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하잖냐? 알아요,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더는 이 문제로 경희가 속상하지 않도록 해결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식만 끝나면 경희가 평생 저희 부모님 보고 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이번만
이번에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게 해주세요. 남편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도 달리 할 말이 없어 어깨만 두어 번 두드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남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몇 분 뒤 사위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더니 얼마 뒤 바로 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 종현이 그런 모습 처음 봤어. 왜? 뭐 대판 싸우기라도 한 거야? 싸워? 싸운 정도가 아니야. 울고 왔는지 퉁퉁 부어 빨갛게 된 눈으로 두 분한테 얼마나 쏘아붙이던지.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놀래서 얼어있더라니까. 막 내 인생에서 당장 나가시라고요 하면서 데리고 나가버렸어. 정말로?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나중에 들어보니 사위는 그날 자기 부모님을 가까운 호텔에 모셔놓고 아들 결혼식 참석할 건지 장례식 참석할 건지 알아서 하시라고 했답니다. 이대로 부모 때문에 파혼하게 되더라도 미국에 돌아가는 일도 없을 거고 그대로 죽어버린다면서요. 그래서인지 사돈이 참석하는 와중에도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했는지 저희를 보고도 고개 인사만 할 뿐 말도 없었고요. 참 그 두 사람 인생도 알만하다 싶었던 게 찾아온 하객도 많지 않았고 사위의 여동생마저도 결혼식에 와서 자기 부모를 따로 만나지도 않더라고요. 사돈 부부가 돌아가고 난 뒤 딸 부부에게는 평화가 찾아왔고 둘이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걸 보면서 결혼은 잘 시켰다 했어요. 딸 말로는 사위가 결혼해 한국에서 정착해 살게 된 후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더라고요. 그 후 결혼 5개월 만에 딸이 임신도 하면서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사위에게 왕비님 대접받으며 태교에 전념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 마감을 하고 있는데 막내가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지금 난리 난 것 같은데? 어? 갑자기 왜? 혹시 애한테 문제 생긴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엄마가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실은 언니 시어머니 왔다나 봐. 뭐? 아니 그 양반이 갑자기 무슨 일로? 이민가 살면서 한국에 들어온 게 한 손에 꼽힌다더니. 나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언니 말로는 무슨 영국 귀국했다던데? 이제 아예 한국에서 살 생각이라고. 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영국 귀국이라니? 한국에서 살 생각이라니? 아니 진짜 이 여편 내가? 결국 저는 식당 마감은 막내에게 맡기고 그 길로 택시 타고 딸 집으로 달려갔죠. 가보니 정말 미국에 있어야 할 안사돈이 거실 소파에 앉아 딸이 내어준 차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저를 보더니 좀 당황한 기색인데 그렇다고 사위 눈치를 보는 건지 기세가 정 같진 않더라고요. 아, 사부인 왔어요? 갑자기 여긴 어쩐 일이세요? 말씀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거기서 하던 일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젊은 날 타양에서 고생하다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고향도 생각나고 아들 보내고 나니 그 마음이 영 허전한 게 차라리 한국 와 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다짜고짜 지금 애들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문제라면 애들이랑도 상의를 해서 미리 들어오기 전에 연락을 주셨어야죠. 지금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빨리 진행되면서 그렇게 됐네요. 애들한테는 다 말했어요. 우리 박간 양반이 집이며 여러 가지 묶인 재산 정리하고 들어오기로 했으니 그때 되면 집어둬서 나가겠다고요. 그전까지만 아들 집에서 있다 가야죠. 전과 달리 차분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내 딸 불편하니 그러지 마시라고 할 수도 없고
나름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더는 쏘아붙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겠다 싶어 딸에게도 며칠만 좀 참아보라고 했고요. 갑자기 저렇게 온 사람, 날도 추운데 내보낼 수도 없고 바깥 사돈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마냥 호텔에 있으라고 하실 수도 없으니 어쩌겠어. 조금만 참아봐. 알았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엄마한테 말 안 하려고 한 건데 경인이 그게 그렇게 입이 쌀 줄 몰랐지. 경인이도 지연이 걱정돼서 그러지. 지내보고 정 힘들면 엄마가 어디 혼자 지낼 수 있는 원룸이라도 알아볼 테니까 말해. 알았지? 시어머니 왔다고 눈치 보지 말고 여기 네 집이야. 너는 애까지 가진 임산부고 내가 종현이한테도 단둘이 잘하라고 말해둘 테니까. 응. 사실 그때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부인이 딸 집에 와 있는 것 자체에 대해 그다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문제는 이제 같은 한국에 살게 되면 애들을 또 얼마나 귀찮게 할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위 보고 퇴근길에 저희 식당으로 들르게 해 이야기를 했죠. 생각은 하고 있어? 앞으로 자네 부모님 여기 와서 살게 되면 자주 보게 될 건데 결혼해 살면 어차피 만날 일도 없으니 참으라고 했는데 그 약속 두 분 한국 들어와 살아도 지킬 수 있겠냔 말이야.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드린 말씀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말 아니었어요. 저도 충분히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집 얻어 나가시면 앞으로도 경이랑 부딪힐 일 없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같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는 동안에도 임신한 경이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주고, 응?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우려와 달리 사위는 이미 생각해둔 바가 있는 듯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은 지켜봐야 할 문제였죠. 그래도 며칠간 잠잠했고 어떻게 지내냐 물을 때마다 둘째 딸은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제가 바보죠. 그동안 딸은 이미 결혼도 한마당에 저희 부부가 걱정할까봐 말을 아낀 것뿐이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딸이 울면서 한 전화에 달려가 보니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딸은 사돈을 위해 저녁상을 차리고 있고 편한 옷을 입고 앉아 거실에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처음 딸 부부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부부는 사위 눈치가 보여 옷도 편하게 입지 못하고 내 집이어도 그렇게 드러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부 집에 얹혀 지내고 있으면서 모양새가 참 볼만하더라고요. 사돈. 아유,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사부인은 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사부인, 아무리 아들 부부가 지내는 집이라지만 너무 옷을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보는 눈도 있는데. 딸 같은 애랑 둘이 있는데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사돈이야말로 아무리 같은 한국에 산다지만 이렇게 연락도 없이 사위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뭐요? 쳐들어와요? 그리고 무슨... 저는 안사돈이 사위 집이라고 하는 것이 신경 쓰여 정정해 주려고 했는데 딸이 은근슬쩍 손을 잡고 고개를 내젓기에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랬죠. 사부인 우리 아들 한국 살면 시도 때도 없이 부르고 끼고 살 거라고요. 남의 자식한테 효도받는 기분이 어떨까 싶었는데 내가 여기 며칠 있어 보니 알긴 알겠네요.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왜 진작 몰랐나 싶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금 임신한 며느리 부려먹고 있는 겁니까?
대신 밥을 차려줘도 모자랄 판에? 아이고, 그럼 임신했다고 시어미가 음식까지 해다 바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거 좀 한다고 무슨 문제 안 일어납니다. 사부인도 아실 거 아니에요. 애를 셋이나 가졌으면서 그 사이에 그럼 일은 쉬셨습니까? 애 갖고도 식당 일 잘만 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차리는 게 뭐가 문제라고요? 뭐라고요? 나원 참 기가 막혀서. 사부인, 지금 우리 경이가 사부인 딸이라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저요? 종현이 여기 살면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귀하게 대접했으면 했지. 부려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에 들어온 자식이 무슨 종이라도 되는 줄 알아요? 유경이, 너 그거 놓고 와. 엄마랑 가게. 어딜? 어디긴 어디야. 사부인 가시기 전까지 집에 와 있어. 아이고, 정말 딸 사랑 대단하십니다, 그래. 안사도는 제가 다짜고짜 안방에 들어가 땔짐을 챙겨 나올 때까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돌아오는 길에 딸에게 따져 물었어요. 이 맹추 같은 거사, 내가 뭐라 그랬어? 넌 네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당하고만 있었던 거야? 그냥 종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최대한 참아보고 싶었지. 그래도 자기 아들 눈치 본다고 종현이 있을 땐 안 그러더라. 그럼 앞뒤가 다르다 말을 해야지. 그리고 안사동 그 집 종현이가 마련한 집인 줄 아는 모양인데 우리가 해준 집이다 왜 말도 못하게 해? 종현이가 늘 능력 없다고 무시받고 자랐대서 기 좀 세워주려고 했던 말이라 사실을 말하기가 좀 어려웠어. 네 남편 기 세워주려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선택했다 이 말이야? 어휴, 다른 데서는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변호사까지 되더니 왜 그렇게 맹추가 된 거야? 저는 임신한 딸이 집에서 애를 키우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사돈이 있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겠다 속옷이나 사다 주며 당분간 막내 옷 입고 지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부복이 아니다 보니 불편한 감이 있었는지 얼마 안 돼 잠깐 집에 갔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종현이 시키면 되잖아. 굳이 뭐하러 가서 그 여자 얼굴을 봐? 종현이도 내 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 혹시 모르니까 출산 가방도 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종현이도 반차 쓰고 나온다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괜히 신경 쓰이고 찝찝해 일이 안 잡히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식당을 맡겨놓고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딸은 안정이 됐는지 잠에 들어 있었어요. 의사 말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 징후가 보인다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입원까지 하게 된 거였죠. 저는 이 문제가 사부인과 분명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사위는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딸과 함께 찾아간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사부인은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딸을 보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지 사위가 있는데도 빈정거리더래요. 슬쩍 고개만 숙여 인사를 한 뒤 안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려는데 서랍이며 옷장에 자기 짐이란 짐이 다 빠져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옮겼다. 안방 주인이 없는데 굳이 짐을 둘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내가 쓰던 방에 옮겨놨으니까 거기서 찾아봐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짐을 왜 옮겨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방이나 좀 옮길까 해서. 너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이 집에서 제일 크고 좋은 방은
의당 어른한테 양보하는 게 맞지. 며느리가 안방 차지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우리 부부가 안방을 써야죠. 안 되겠어요. 대체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 건데요? 사위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바깥 양반에게 전화를 걸었고 바깥 사돈은 갑작스레 온 전화를 받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그랬답니다. 뭐? 한국? 아니, 내가 한국을 왜 가냐? 나는 알아서 살 테니 이혼에 들어간 네 엄마나 알아서 챙겨라. 알고 보니 안사돈은 바깥 사돈과 이혼 후 갈 곳이 없어 한국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애초에 딸 부부에게 얹혀 살 작정으로 밀고 들어와 앉은 것이었죠. 두 사람은 이미 전부터 사업으로 인한 빚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는데 싸우던 중 홧김에 나온 이혼 이야기를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안사돈이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니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고 들어왔어요? 아유, 그걸 말하든 말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 좀 끌어달랬더니 하여튼 네 아빠 하는 짓이 다 그렇지. 그래, 이제 나 네 아빠랑 그만 살란다. 그동안 능력 없고 사업병 걸린 네 아빠랑 살면서 내가 좀 고생했어. 이제 며느리 효도 받아서 편히 좀 살아보겠다는데 사부인이 어찌나 드센지 자기 딸 데리고 나가버렸으니 내 팔자도 참 기구해. 그렇지 않냐? 엄마!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어. 애 낳으면 내가 좀 봐주마. 어차피 사부인은 국밥 말아 판다고 바빠서 애도 못 봐줄 텐데. 경이 너 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니 내가 이 안방은 써야겠다. 내가 전부터 한국 드라마 보면 안방 마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더라. 이제 나도 좀 안방 마님 소리 듣고 살아보자. 안사돈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침대에 걸터 앉는 걸 보자마자 갑자기 딸이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위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만 숙이고 있고 저는 한숨만 나왔어요. 저는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둘째 딸에게 준 아파트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만 다른 저희 집과 같은 아파트에 집을 얻었죠. 결심을 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일이 이루어졌어요. 딸 집을 내놓음과 동시에 집을 얻었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삿짐 센터를 꾸려 딸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뭐야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여기 이 여자랑 먼지만 빼고 다 옮겨가 주세요.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죄예요. 어떡해요? 내가 내 딸 집에 들어온 거고 그쪽이 이 집 주인 아니잖아요. 뭐예요? 딸 집? 이게 어떻게 며느리 집입니까? 내 아들 집이지? 아, 안사돈 그거 모르셨구나. 그래서 이러신 겁니까? 이 집 애들 결혼하면서 우리가 마련해 준 겁니다. 국밥 말아서 판 돈으로요. 종현이는 대출금에 사부인한테 따박따박 갖다 바친 월급이 적지 않았을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집을 아들이 준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안사돈은 사실 확인을 하려는지 사위에게 전화했는데 마침 병원에 있다 딸 짐을 챙기러 들어오는 사위도 집으로 들어왔죠. 물론 사위에게는 집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을 해두긴 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았으니 사위도 좀 놀랐을 거예요. 종현아, 그래 잘 왔다. 네가 말해봐라. 이 집 정말 경희 집이니? 사돈이 경희한테 해준 집이야? 네, 제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구하겠어요. 아니, 그런 말을 했어야지. 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어 날 난처하게 만들어?
저는 제가 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엄마가 멋대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안사도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듯 당황해하더니 벼랑간 제 팔을 잡고 친한 척 애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냉장고며 세탁기며 짐을 다 정리해버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당장 내가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거야 사돈 사정이지 내 알 바 아닙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사람 참 매정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종현이 애미인데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 경이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거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경이가 좀 예민해서. 종현이가 내 사위라서 안사도 못 쫓아내는 거면 종현이랑 이혼시키면 그만입니다. 장모님, 이혼이라뇨? 자네한테는 미안하게 됐어. 근데 나 도저히 못 참겠네. 왜 사람을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서 했겠나? 내가 대체 왜 자네 엄마까지 참아줘야 해? 장모님, 이혼은 안 됩니다. 절대 이혼 안 할 거예요.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자 사위는 깜짝 놀라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을 본 사부인은 놀라고 화난 듯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자기 아들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꼴을 보고 싶지는 않은데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으니 이도저도 못하고 안절부절만 하고 있었죠. 자네 부모 문제로 지금 몇 번째야. 매번 해결하겠다. 문제없다 걱정 마셔라. 그렇게 말해놓고 결국 내 딸 울려서 쓰러져 입원까지 시킨 거잖아. 제가 엄마 안 보고 살게요. 경희뿐만이 아니라 저도 안 보고 살게요. 성종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날 안 보고 살다니. 지금 네가 내 앞에서 할 말이야 그게? 이거 나요. 엄마가 지금까지 제 인생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어요. 단 한순간도 내 삶에 도움이라곤 눈꼽만큼도 안 줘놓고 뭐라고요? 안방 마님으로 살면서 효도를 받겠다고요? 대체 누구한테요? 너 당장 나가세요. 엄마, 진짜 내 인생에서 아웃이에요. 저 믿고 여기 온 거면 당장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배웅도 없을 거고요. 저요, 그때 말했죠. 엄마 때문에 경이랑 이혼하면 그땐 아주 기대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 드린다고요. 종현이 너가 어떻게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이게 다 사부인 때문이에요. 사부인 딸이 내 아들을 아주 홀려놔가지고 아주 제정신이... 빨리 나가시라고요. 사위는 화를 참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안사돈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안사돈 문제는 사위에게 맡기고 저는 딸집 이사를 모두 완료했고요. 회사에서 멀어졌으니 사위 회사가 멀어졌지만 이게 다 자업자득이니 감내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대신 임신한 딸이 가까워졌으니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면서 챙겨주기 좋더라고요. 듣자 하니 안사돈은 친척집에서 객식구처럼 하루 이틀 전전하다 결국 미국에 돌아갔다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사돈한테 가서 빌었는지 바깥사돈은 왜 다시 들여보냈냐고 사위에게 난리를 쳤다고 하고요. 결국 사위는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 뒤로 사돈 이야기를 꺼낸 적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 딸 곁에 남기를 선택한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 속이 오죽하겠습니까?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에요. 결국 자식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이기적인 부모는 자식에게도 버림받게 되는 거겠죠. 똑같이 자식 가진 부모인데 어쩜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고생해 낳아 키웠으니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만 일어나서 이제 갓 100일을 넘긴 손녀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저도 이 소중한 행복을 놓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